안녕하세요. 2장. 이제 컴퓨터가 표현하는 데이터 어떤 종류가 있는지 시작해 보겠습니다. 컴퓨터가 데이터를 표현할 때의 그 자료형 형태는 보통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숫자, 문자, 우리 앞에서 한번 상수 형태 할 때 했었죠? 그래서 숫자와 문자가 있고요. 숫자인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가 없는 정수 형태가 있고요. 그리고 소수점 이하가 있는 형태, 우리 보통 이제 실수형이라고 얘기를 하죠. 실수 형태가 있는데 이 실수 형태에서 이제 뒤에 가서 기본 자료형에서 다시 언급이 될 건데 단정도 실수형 플로트라고 이제 우리가 표시하는 것이 단정도 실수형이고요. 그리고 우리 소수점이 있는 상수는 무조건 배정도로 인식한다라고 했죠. 네, 배정도 실수형 더블이 있습니다. 이 단정도 실수형과 배정도 실수형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 둘다 소수점 이하 자릿수가 있는 숫자인데 표현하는 범위가 달라요. 실수형 같은 경우는 이제 표현 범위가 4바이트 이내이고 배정도 실수형 더블인 경우에는 8바이트형 이내로서 표현 범위가 더 배정도가 넓습니다. 소수점 이하 자릿수를 다룰 때 실수형이 있다라고 하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그리고 문자인 경우에는 우리 하나의 문자인 경우 상수, 헛다운표를 표시했던 거 있죠? 이것을 이제 하나의 문자라고 얘기하고, 문자가 여러 개 연결되어 있는 형태가 있죠? 그것을 문자열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문자열 상수인 경우에는 이렇게 쌍따옴표로 문자열 상수를 표현을 했었죠. 기억나시죠? 그래서 컴퓨터가 표현하는 데이터는 숫자와 문자, 숫자는 소수점 이하가 없는 형태, 소수점 이하가 있는 형태, 그리고 문자는 난문자인 경우, 그 다음에 여러 개의 그러니까 문자들이 모여 있는 문자열. 그래서 난문자인 경우에는 우리 문자 상세에서 본 것처럼 헛다운표로 표시하고, 문자들이 모여져 있는 문자열은 쌍따옴표로 표시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렇게 컴퓨터가 표현하는 이 데이터를 C++에서 어떻게 나타내 주느냐라는 거예요. C++에서 자료형으로 이제 얘기를 하겠습니다. 뭐 데이터 타입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데이터 타입이 이제 우리말로 번역하면은 자료형이죠. 다 같은 얘기인데 이 본책에서는 우리 C++ 언어 본색에서는 자료형으로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료형에 따라서 그 컴퓨터 내에서 확보하는 기억 공간의 크기가 달라요. 그래서 어떠한 자료형을 쓰느냐에 따라서 그 크기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처럼 정수형이냐, 실수인 경우에도 플로트냐, 아니면 더블이냐, 그리고 문자인 경우와 문자열인 경우 당연히 다르겠죠. 그래서 어떻게 결정이 되는지 이 자료형 C++에서 제공해주는 자료형에 따른 그 공간의 크기를 한번 확인해 보고 싶어요. 그게 52쪽에 있는 소스 2-6인데요. 이걸 테스트하기 위해서 저 멀리 있네요. 우리 CH02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우리 앞에서 이미 작성했었죠? CH02 프로젝트가 어디에 있냐면요. 제 폴더가 다 보이네요. 여기 강의 중 실습에 우리 CH02로 만들었죠? 거기서 솔루션 폴더 선택하고 지난번에 마지막에 한 그 파일이 들어가 있어요. 요거 델리트 키 눌러서 제거한 다음에요. 이제 소스 파일 새로 항목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리 52쪽에 있는 소스 코드의 파일 이름이 ch02의 02-2예요. 그 이름으로 파일을 만들겠습니다. ch02 언더바 02 그리고 그 내용은 제가 여기에 불러놨어요. 복사해서 붙이겠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은요. 지금 그냥 메인 함수에 와서 인트형의 크기 요거 우리 문자열 상수였죠. 화면에 그대로 보여주고요. 여기 봤더니 size of라고 썼어요. 네, size of가 우리 C++에서 요 int라고 하는 자료형이 있으면은 이 자료형에 대한 크기를 얼마만큼 제공해 주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int는 이제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언급되는데 정수형을 얘기하고요. 소수점이 없는 자료형. 캐릭터는
문자, 하나의 문자를 다루는 자료형이고요. 더블, 아까 우리 더블 얘기했었죠? 소수점 이하를 다루는데 우리 소수점 이하를 다룰 때 플로트하고 더블이 있어요. 그래서 더블의 크기를 한번 보려고 더블을 적어 봤습니다. 그래서 이 C++에서 정수형인 경우, 문자형인 경우, 배정도형인 경우 변수를 내가 사용하게 되면은 그 변수에 얼마만큼의 크기를 주는가 그거를 확인하는 프로그램 코드입니다. 컴파일을 하고요. 그 다음에 예, 이제 성공됐지요? 컨트롤 F4 눌러서 실행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int형의 4바이트, 캐릭터의 1바이트, 더블의 8바이트, 네. C++에서 각 자료형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크기를 주는지 우리 이렇게 사이즈업을 통해서 직접 확인해 볼 수가 있었어요. 아, 인티저는 4바이트이구나. 캐릭터는 1바이트이구나. 이런 걸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자료형에 따라서 실제 컴퓨터에서 확보하는 기억 공간의 크기가 다르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이 기억 공간의 크기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왜 알아둬야 하느냐? 우리가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요. 프로그램마다 다루는 데이터가 다르겠죠. 그렇죠? 그럼 이제 우리가 문제 분석을 통해서 이 문제에서 다룰 데이터 중에서 어떠한 변수, 저장해야 할 그 변수를 식별해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그 변수에 얼마만큼 크기의 자료가 들어갈 수 있는가. 내가 지금 저장할 수 있는 크기는 이만큼이에요. 그런데 내가 이거보다 훨씬 더 큰 자료를 여기다 넣고 싶어.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바로 이 크기에 따라서 우리가 적절하게 자료를 넣어줘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확인한 결과는 인티저는 4바이트, 캐릭터는 1바이트, 더블은 8바이트였지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서로 다른 자료형을 가지고 데이터를 다룰 건데요. 데이터를 다룰 때도 역시 연산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컴퓨터가 어떻게 자료형을 다루는가 그 데이터의 형태가 연산에 의해서 달라질 수 있어요. 그건 무슨 얘기냐? 자료형이 같으면 사실 고민할 필요 없어요. 같은 자료형의 연산은 같은 자료형의 결과를 낳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수와 정수의 나눗셈이에요. 그럼 결과는 정수예요. 근데 이 부분에서 주의할 게 뭐냐면요. 정수와 정수의 나눗셈은 결과가 정수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 10 나누기 4, 그럼 우리가 딱 암산으로 10 나누기 4는 2.5라고 우리 알고 있죠. 근데 2.5는 소수점 이하 자릿수를 다룬 거죠. 네, 정수는 소수점 이하 자릿수를 다루면 안 돼요. 그래서 10 나누기 4, 정수와 정수로 나눗셈을 하게 되면 나눈 목이 구해져요. 예, 그래서 10 나누기 4는 우리 C++에서 연산을 하게 되면 결과 4가 아니라 2가 나옵니다. 그래서 자료형이 같을 때에는 뭐 이건 당연한 거고요. 그렇다면 서로 다른 자료형끼리 연산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예, 서로 다른 자료형이 연산을 하게 되면은 자료형에 할당된 그 기억 장소의 크기가 큰 자료형으로 예, 결과가 결정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10 나누기 4.0을 하거나 10.0 나누기 4를 했어요. 그러면은 10.4 10.4는 소수점이 있죠. 예, 소수점이 있기 때문에 얘는 배정도형에 해당이 됩니다. 소수점이 있는 상수는 실수, 플로트가 아니고 더블로 알아들어요. 왜냐하면 플로트보다 더블이 할당된 크기가 더 커요. 여러분이 이렇게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정말로 큰가? 그럴 땐 직접 해보시면 돼요. 여기서 지금 제가 플로트를 뺐죠. 네, 여러분 직접 넣어보시면 돼요. 이렇게 하고 여기다가 더블 대신에 플로트라고 써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다시 솔루션 빌드 하시고 실행해 보시면 되겠죠. 컨트롤 F, 제가 넣긴 넣었는데 메시지를 그냥 더블로 넣네. 헷갈리게. 예, 요것도 플로트로 바꿔보겠습니다. 플로트형 변수의 크기. 그래서 실행을 해보면 나와라. 예, 여기 플로트는 4바이트라고 나왔죠? 네, 더블이 더 커요. 그렇기 때문에 상수값을 딱 만났을 때 이 상수가 플로트 안에 들어가는가 더블에 들어가는가 이거를 판단하는 것보다는 그냥 큰 거 더블에다 한꺼번에 다 집어넣어 주는 게 컴퓨터가 판단하기 편하겠죠? 네, 그래서
이 소수점이 있는 상수는 배정도형으로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배정도하고 정수하고 나누면 배정도가 8바이트니까 8바이트가 더 크죠. 4바이트보다. 그래서 결과는 배정도로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소스 2-7에 보면은 그 관련된 내용이 나왔는데요. 소스 2-7의 내용이 뭐냐면 제가 예, 요거네요. 요 내용을 한번 여기 파일 제거하고요. 추가 새 항목 ch02 언더바 03이었죠? 예, 요거는 뭐냐면요. 지금 인티저 넘1, 넘2라고 해서 정수형, 이 정수형 수점이 없는 숫자를 저장할 변수 두 개를 이제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역시 정수형 변수를 또 선언을 했어요. 우리 변수 이름 규칙 기억나시죠? 예, 영문자하고 숫자하고 언더라인 사용할 수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우선 변수를 선언했고요. 그 다음에 봤더니 더블형을 하나 선언을 했네요. 그쵸? 그래서 이제 정수를 입력하라고 화면에 이렇게 메시지를 출력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Cin을 통해서 정수를 입력했죠. 여기 지금 나온 내용은 우리 아직 배우지 않은 내용인데 우리가 cout, cin 해서 자료를 입출력할 때 요 cout 점 하게 되면은 이제 cout이라는 곳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 있어요. 즉 cout이라고 하는 게 출력 객체거든요. 이제 뒤에 가서 우리가 객체를 좀 더 자세히 배울 건데 아직 여러분이 처음부터 이걸 다 이해하고 하려면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선은 그냥 이렇게 기억을 해두세요. C++에서는 출력할 때는 cout이라는 객체를 쓴다. 그리고 cout이라고 하는 객체에는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린 그 중에서 자료 출력하는 기능을 썼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점하게 되면은 다른 기능들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setF라고 하는 것이 포맷을 지금 지정하겠다라는 거예요. 포맷 지정을 왜 했냐면 수수점 이하 자릿수 이제 입출력할 때 다루려고 여기 fixed, float, field 이런 식으로 해놨죠. 예, 소수점 이하 자릿수를 입출력하기 위해서 명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정수 입력해서 여기서는 정수를 입력받았고요. 그리고 이제 두 개의 숫자를 더해서 여기다 넣어줬고 빼서 넣어줬고 사칙 연산했죠. 그런데 넘1의 자료형은 네 정수형이죠. 넘2의 자료형은 얘 정수예요. 그리고 요거의 4개의 방도 정수죠. 따라서 요 4개는 정수가 나오겠죠. 그런데 divide 2는 자료형이 배정도예요. 그래서 divide 2의 결과가 들어갔는데 그런데 이때 기억해 두실 게 뭐냐면요. 넘1은 정수, 넘2도 정수죠. 그쵸? 내가 만약에 10 나누기 4를 했어. 그럼 이거의 결과는 2예요. 그쵸? 그럼 2가 배정도형 방에 들어가는 거죠. 그럼 어떤 형태로 들어가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여기 출력을 해봤습니다. 근데 여기 출력을 할 때 우선 첫 번째 출력,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출력,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배정도형에다 넣어준 거죠. 예, 여기까지 한번 결과를 확인하면서 나머지 코드를 한번 볼게요. 디버그, 솔루션 빌드 하고 실행을 해보면요. 내가 정수 입력, 처음에 10을 입력했고 두 번째로 4를 입력했어요. 그랬을 때 첫 번째 여기 지금 화면에 정수 입력이라고 나온 거, 여기 정수 입력이라고 나온 이유가 얘 때문에 나온 거죠. 여기. 그리고 나서 커서가 깜빡됐습니다. 왜냐하면 Cin을 만났거든요. 그래서 10이라고 입력하고 우리 입력한 다음엔 항상 엔터 쳐야 된다고 그랬죠. 엔터 쳤더니 그 다음으로 내려가서 화면에 다시 정수 입력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커서가 여기서 깜빡됩니다. 왜? Cin을 만났거든요. 그래서 4를 입력하고 엔터를 쳤어요. 그럼 넘1에는 10, 넘2에는 4가 입력이 됐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sum은 넘1 플러스 넘2라는 요 문장을 실행을 합니다. 이때 우리 앞에서 배웠죠. C++에서의 sum은 하고 여기 등호를 썼어요. 등호는 둘이 같다라는 뜻이 아니고 오른쪽에 있는 내용을 왼쪽에다 할당해 주세요 라는 거였죠.
넘언에 저장된 값, 넘언이 변수니까 이 변수에 저장된 값 10하고 넘투에 저장된 값 4, 두 개를 더해서 썸에 넣어줬어요. 그럼 14가 되겠죠? 예, 그 다음 역시 넘언에서 넘투를 빼서 서브에다 넣어줬고, 넘언에서 넘투를 곱해서 멀티플라이에다 넣어줬고, 다시 넘언에서 넘투를 나눴죠? 정수에서 정수를 나눴으니까 목을 구할 거고, 그 다음에 얘가 디바이드 1에 들어갔어요. 다 정수방이었죠? 그 다음에 디바이드 2는 넘1에서 넘2를 나눴는데 지금까지는 정수죠. 그쵸? 근데 정수의 결과가 디바이드 2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출력된 결과를 한번 확인을 해보면요. 덧셈 결과 해가지고 나왔고 연달아 출력하게 했죠. 썸이라고 하는 변수에 저장된 값 14죠. 네, 14가 출력됐어요. 그리고 엔드라인이라고 해서 커서가 다음 줄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다음 줄에 뺄셈 결과 그대로 출력이 됐고요. 서브에 저장되어 있는 값, 예, 6이 출력이 된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엔드라인에 의해서 커서가 다음 줄로 내려가서 다음 줄에 곱셈 결과라고 나왔고요. 그 다음에 멀티플라이에 저장된 값 40이 나왔죠. 그리고 엔드라인을 만나서 커서가 다음 줄로 내려가서 나눗셈 결과, int 결과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는 디바이드 1에 저장된 건 2죠. 그쵸? 왜냐면 넘1도 정수, 넘2도 정수, 결과는 2인데 걔가 어디에 들어갔냐면 디바이드 1. 근데 디바이드 1이라고 하는 변수는 역시 정수형이었죠. 그러니까 그대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디바이드 2는 넘1 나누기 넘2는 분명히 앞에서 했던 거하고 똑같이 2죠. 근데 2가 어디에 들어갔죠? 배정도형 방인 디바이드 2. 그래서 결과값은 2.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눗셈 결과 2.000000 이렇게 출력이 됐죠. 예, 배정도형이기 때문에 소수점 이하 자리수 포맷에 맞춰서 출력하려고 요걸 맞게 출력하려고 얘를 써준 거예요. cout 출력할 때에 set 지정합니다. 뭐를 포맷을. 그래서 수수점이 있는 경우에 수수점 이하 필드 값을 출력해달라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이 출력이 돼서 2.0000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이렇게 계산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넘1 나누기 넘2를 하는데 넘2 앞에다가 괄호하고 더블이라고 써졌어요. 그러면은 넘2가 일시적으로 배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넘1 정수 나누기 배정도 4.0이 됩니다. 그래서 10 나누기 4.0이 되는 거예요. 10 나누기 4.0은 결과가 2.5였죠. 2.5가 디바이드 2 배정도 방에 들어가니까 그대로 2.5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출력을 해보면은 2.50000 이렇게 들어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컴퓨터에서 데이터를 저장할 때 자료형이라는 개념 하에 저장이 되는 거고, 이 자료형은 컴퓨터 내에서 C++ 내에서 사용을 할 때 그 컴퓨터에서 제공해주는 기본 크기가 다르고, 또 자료형이 같은 경우와 다른 경우 연산의 결과에 의해서 또 자료형이 결정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컴퓨터가 표현하는 데이터는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인티저, 플로트, 더블, 캐릭터 이렇게 얘기를 했지요. 여기서 어떠한 자료형이 있는가 그 자료형을 알아둬야 하고 자료형의 표현 범위도 알아두셔야 합니다. 그래야지 이 문제에서 다루는 데이터가 이 범위 내에 있는가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수형 우리 앞에서 얘기한 거 인티저 얘기했죠. 예, 실수형에서 플로트 얘기했죠. 배정도형 실수로 더블이라고 얘기했죠. 그 다음에 문자형에서 캐릭터를 얘기했었죠. 그쵸? 그 외에 short 인티저, long 인티저, unsigned 인티저, unsigned short 인티저가 있어요. 지금 인티저는 4바이트예요. 그래서 4바이트를 표현할 수 있는 범위가 꽤 크죠. 그런데 괄호 잘못 닫았네요. 그런데 이 범위로 이렇게 크게 쓸 필요가 없어. 그럼 나는 2바이트만 쓰겠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는 short 인티저라고 하면 됩니다. 그리고 long 인티저는 이거는 지금 윈도우이기 때문에 4바이트인데 운영체제가 달라지면은 8바이트짜리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unsigned 인티저라고 하는 것은 부호가 없는 정수를 표현하겠다라는 거고 unsigned short 인티저는
부호가 없는 2바이트 정수를 표현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표현 범위 4바이트, 2바이트 뭐 이렇게 나오는 것은 그 컴퓨터 운영 체제에 따라서 정보가 달라지긴 해요. 근데 우리는 지금 32비트 운영 체제를 쓰고 있다라는 전제 하에서 거기서 표현되고 있는 단위를 얘기를 한 겁니다. 앞에서도 한번 언급을 했었는데 64비트 윈도우 7 64비트도 내부에서 자료 처리를 할 때 32비트 처리를 해줘요. 그래서 아마 출력을 해보시면 인티저가 4바이트로 나올 거예요. 근데 리눅스인 경우에는 좀 다르게 나올 수도 있어요. 어디서 다르게 나오냐면 롱이 붙은 경우. 롱이 붙은 경우는 윈도우하고 좀 다른 형태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수형 플로트는 4바이트, 더블은 8바이트이고 인티저는 1바이트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기억해 두실 게 소수점이 있는 상수는 무조건 배정도형 실수로 취급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통해서 필요한 자료형이 무엇인가 그 자료형에 따라서 적절한 크기를 갖는 자료형의 이름을 우리가 선별해서 써주면 되겠죠. 여기서 여러분이 이렇게 봤을 때 unsigned integer 부호가 없어. unsigned short 부호가 없어. 양수만 존재한다 라는 겁니다. 우리가 다루는 데이터에서 양수만 존재하는 거 많죠? 사람의 키, 사람의 몸무게 이런 건 음수가 있을 수 없죠? 네, 그런 경우에는 다 양수로 표현을 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범위의 프로그램을 짜느냐에 따라서 각각의 자료형이 적절한 자료형이 있습니다. 그때 잘 선별해서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변수의 자료 범위, 이 자료 범위를 우리가 지금 인티저는 4바이트, 플로트는 4바이트, 더블은 8바이트, 캐릭터는 1바이트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범위가 왜 중요하느냐, 지금 그걸 보여주고 있는 프로그램 코드예요. 프로그램에서 데이터는 이 자료형의 범위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 범위 안에. 범위 바깥에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범위 바깥에 있으면은 이게 이제 컴파일 할 때 에러를 내주면 좋은데 에러가 안 나고요. 이상한 결과가 나와요.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온다는 거죠. 이거는 소스 2-8인데요. 인티저 a를 23이라고 줬고 r을 0이라고 줬어요. 그래서 a에다가 2를 더했어요. 그럼 a에는 지금 얼마가 저장돼 있죠? 23. 그쵸? 그럼 23에다 2를 더한 거니까 r에는 24가 되겠죠? 그래서 Cout에서 A는 지금 23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23이 나오고 요거는 문자열 상수니까 그대로 화면에 나오고 아래 저장된 거 24죠. 그래서 이렇게 화면에 출력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엔드라인을 만나서 커서가 다음 줄로 내려가서 깜빡대고 있겠죠. 그 다음에 A의 값을 바꿨어요. 21, 47, 48, 36, 47 매우 큰 숫자죠. 이 숫자를 딱 확인해 봤더니 정수형으로 표현하는 가장 큰 범위의 값이죠. 이거보다 더 큰 수는 인티저로 표현할 수 없어요. 그래서 가장 큰 값을 a에다 저장을 시켰어요. 그리고 a 플러스 2를 했어요. 그럼 r에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21, 47, 48, 36, 4, 8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쵸? 그런데 걔는 표현할 수가 없네. 이 주어진 범위에서. 그럼 어떠한 결과가 나오느냐? r을 출력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마이너스 21, 47, 48, 36, 48이 나왔어요.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왔죠? 이 컴퓨터에서는 자료를 표현할 때 자료의 표현 범위가 최하값이 여기였어요. 그래서 최대값이 여기였다라고 정해졌어요. 그러면은 내가 숫자를 이렇게 딱 표현하다가 최대값 끝에 다다랐어. 그럼 그 다음 어디로 가느냐? 다시 최소값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최대값에서 2를 하나 더했더니 바로 이렇게 최소값의 결과가 나온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즉, 우리가 다루는 프로그램, 그 프로그램에서 우리가 풀어야 할 그 프로그램, 이제 문제를 분석해서 우리가 프로그램을 작성할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문제에서 다루는 데이터가 주어진 자료형의 범위를 넘으면 안 돼요. 범위가 넘으면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프로그램을 짜야 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기억해 두세요. 네, 다음 것은 다음 강에 이어서 강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